김수진은 이혼 후 모든 걸 내려놓았다. 학원도 정리했고 삶의 무게에 눌린 채 조용히 회사를 다니며 버티듯 살았다. 오랫동안 건반을 치지 않은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음악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회사 워크숍에서 우연히 피아노를 마주한 순간 수진의 손끝은 멈출 수 없이 건반 위를 스쳤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곡은 점차 흐름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박도연은 수진의 연주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건설사 대표로서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다. 평소엔 냉철한 얼굴만 보였는데 이날만큼은 음악에 잠긴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연주가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도연은 다가와 말했다. 김수진 씨, 음악을 오래 하셨던 분 같네요. 수진은 당황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예전엔 조금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연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오래된 감정을 품고 있는 듯 보였다. 수지는 그 눈빛이 낯설고도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워크숍이 끝난 뒤 도연은 일부러 수진을 불러 세웠다. 점심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다. 수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괜한 오해를 사기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연의 태도는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관심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도연은 젊은 시절 음악을 좋아했지만 집안과 사업 문제로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저도 결국 음악을 놓고 살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도연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음악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불러내죠.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수지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다. 식당을 나서는 길에 도연은 우산을 들어 수진을 비로부터 가려주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낀 배려였다. 수지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회사 내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수지는 괜한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도연과의 대화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어느 날 수진의 딸 지연이 집에서 무심히 물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어.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 수지는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지연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엄마, 또 누굴 믿는 거 아니지? 지난번처럼. 지연의 말끝에는 상처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억지 미소로 대답을 흐렸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지연이 우연히 도연과 마주쳤다. 지연은 도연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다. 낯이 익은데 어디서 본 것 같아. 수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의 가족들도 수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특히 도연의 여동생 박서영은 탐탁지 않게 여겼다. 서영은 회사 이사로 오빠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오빠, 아무리 그래도 회사 대표가 직원하고 얽히는 건 말이 안 돼. 서영의 목소리엔 날선 경계가 담겨 있었다. 그 무렵 수진의 전 남편 최상민도 연락을 해왔다. 도현이? 그 집안 얽히면 너 힘들어질 거야. 나도 그쪽과 엮인 적 있어. 조심해. 상민의 말은 모호했지만 수진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위하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엔 각자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수진은 직감했다. 과거와 현재가 얽히며 수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어느 날 회식이 끝난 늦은 밤,
도연은 수진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잠시 건물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젖은 손을 잡았다. 이제는 피하지 말아요. 수진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수진은 오래전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그날 밤 수진은 도연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 위에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올려졌다. 서툴지만 함께 만들어낸 멜로디는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하네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연은 엄마와 도연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크게 분노했다. 엄마는 왜 항상 위험한 사람만 좋아해?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해? 지연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수지는 무너졌다. 더 큰 문제는 도연의 동생 서영이었다. 서영은 이사회 자리에서 수진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오빠, 회사 대표의 이미지가 어떤 건데, 이런 식으로 가정사처럼 얽히면 망신만 당해. 수많은 시선 앞에서 모욕을 당한 수지는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합니다. 수진 씨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 순간 수진의 눈엔 두려움과 감사가 동시에 차올랐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깊어졌다. 도연은 동생 서영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네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서영은 차갑게 웃었다. 오빠는 지금 회사를 버리겠다는 거야? 결국 감정에 휘둘리는 거잖아. 한편 전 남편 상민은 다시 수진을 찾아왔다. 도연도 결국 너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 사람 믿다간 또 상처받아. 상민의 말은 독처럼 스며들었다. 수진은 혼란 속에서 도연을 밀어내려 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도연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눈빛은 절실했고 그 앞에서 수진의 방어벽은 무너져갔다. 결정의 순간이 왔다. 수진은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망설임이 길었지만 결국 연주는 시작되었다. 도연이 옆에 앉아 함께 멜로디를 이어갔다. 음악은 두 사람의 상처와 불안을 덮어주듯 흘러나왔다. 멀리서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피아노 소리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의 얼굴에 오랜만에 행복이 깃든 것을 본 것이다. 도연은 연주가 끝난 순간 무대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다. 김수진 씨, 내 남은 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떨리는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 순간 그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